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특별약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보통약관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제1장 상해 관련 특별약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관련 특별약관의 첫 번째는 상해 후장의 20에서 100%. 우리가 이제 보통약관에서 3에서 100%를 받잖아요. 오늘 20% 이상 되는 거를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 분류표 에서 정한 20에서 100%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처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거 같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급 세급 규정도 동일합니다. 장애율은 우리가 이제 보통 6개월 이후에 이제 지정하고 또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최초에 그 지급된 거를 최종된 거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하더라라는 거 똑같습니다. 내용은 지급률 그리고 50% 이상 후유장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율표에서 정한대로 이제 50% 이상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하나요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앞에서는 요거랑 틀리죠. 20에서 100%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을 계속 지급하지만 50% 이상 후유장애는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한 번만 지급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아까 이제 상해 후유장애 20에서 100%나 3에서 100%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50% 이상은 최초 1호에 하나요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규정은 똑같습니다. 180일 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180일 이후에 하더라. 그리고 제3자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 제3일 병원에서 하더라. 그리고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때마다 지급률 결정하는데 그 후유장애가 이미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50%는 최초 1회 주긴 하지만 기존에 받았던 동일한 부위라면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제1조에서 정한 일반 상해의 50% 이상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도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제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후유장애 우리가 3에서 100%, 2에서 100%, 그 다음에 50% 이상을 받는데 50% 이상은 한 번만 지급을 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60일, 180일, 6개월, 그리고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제3의 기관, 회사가 보험금을 다, 정비를 다 되더라. 동일한 부위에 대했을 때는 기존에 최종된 거에서 기존 거를 차감하고 지급하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 50% 이상 후유장애는 이미 지급이 되면 실천분만하기 때문에 특별약관이 소멸이 되더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상해 입원 일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원 일당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생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상해 입원 일당이나 재입원 일당이라고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4일 이상, 3일 초과부터 가능하죠.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 분류하실 때도 걔네들은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약관을 확인하셔서 기존에 좀 가입 시기가 좀 된 것들은 4일 이상이고요. 뭐 이제 그 담보 이름에 신 입원 일당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1일 이상부터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손보는 거의 90% 이상이 그냥 가입하자마자 1일 이상부터 또 입원하자마자 1일부터 주는데 간혹 가다가 보험료를 조금 이제 낮추기 위해서 4일 이상 예전에 가입한 것들 보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에 4일 이상이라고 써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입원 일당도 고객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된다. 7만 원이 있지만 너 4일 이상 입원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5.8일을 입원한다라고 하면 3일 이내에 입원하는 사람들 4일 이상이니까 3일까지 3박 4일 입원하는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잘 확인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생활 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입원이 가능한 곳들, 요양원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당이 지급되는 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한의원도 우리가 입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죠. 병상을 갖춘 곳, 그 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자가 들어간 곳은 일당이 지급이 되더라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최초 이번 일로부터 이번 일당 이 특별약관이 보험가입 금액을 상항의 이번 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해 이번 일당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입하자마자 가능하고 입원하자마자 지급을 하고 180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상해 입원 일당은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 디스크가 이제 팔이 부러져서 입원했어요. 근데 동일한 부위가 같은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그게 조금 다 안 난 것 같아서 또 입원을 했어. 이럴 때는 앞에랑 뒤에랑 합산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 거는 안 주고 뒤에를 이제 주겠죠. 총 일수를 더해서 내가 기존에 3일하고 그 뒤에 4일을 했어요. 그럼 3일을 받았으니까 4일만 주면 되겠죠. 7일을 줘야 되니까.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라 계속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기간이 끝났어요. 내가 입원할 때는 만기 전이었어요. 만기 전이었는데 내가 입원하고 나서 만기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입원을 했고 오늘이 만기라고 칠게요. 극단적으로. 근데 저는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그럼 보험 기간이 끝났죠. 보험 효력이 끝났으면 하루만 줘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끝났을지라도 제가 이 병으로 입원한 계속 치료를 받던 그러한 질병 그 상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입원했으면 일주일치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보험이 효력이 상실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보험 기간이 끝났더라도 내가 그 이후에 입원한 것도 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의 제1조 2항에 따라 상해 입원 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입원 후에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던 일당에 대해서 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회사는 상해 입원 일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할 입원할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180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더한다는 거는 어차피 제가 3일 입원하고 3일 입원하면 또 3일을 주면 되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180일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걸로 계속 내가 입원하면 180일이 넘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 내가 여기 입원했다가 또 같은 걸로 입원해도 합산해서 주면 차감하고 주는 거 똑같은데 왜 자꾸 더한다는 얘기가 나오냐. 180일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제3자 의견을 따른다. 그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에 관리하여 치료하여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 요양원은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180일 한도로 지급을 하더라. 그래서 동일한 걸로 자꾸 입원하게 되면 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동일한 걸로 했을 때 180일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같은 금액을 주는 거지만 그리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줄 수도 있더라. 그리고 입원 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났어요. 그랬더라도 내 그 입원한 모든 입원 일당은 지급을 하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특별약관은 소멸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해 의료비까지 봤고요. 이제 상해에 대해서 쭉 보는 거죠. 골절 진단비. 여기서 골절 진단비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치아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치아를 제외하고 골절을 주는 겁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골절 분류표, 치아파절 제외해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골절 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매 사고마다 지급합니다. 기억하세요. 매 사고마다 지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담보마다 이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하는 기간 또는 지급하는 횟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해 입원 일당은 180일 한도로 합니다. 라고 해서 계속 횟수를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골절 진단비는 매회 지급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골절이라고 꼭 부러지지 않더라도 금이 가더라도 그걸 골절로 봅니다. 그리고 치아파절은 치아가 깨지는 건데 우선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급하진 않겠죠. 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골절 진단비는 같은 상해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 시 1회 하나의 골절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갔어요. 근데 여기저기 부러졌어. 그러면 뭐 가슴 손가락도 부러지고 팔목도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졌는데 이거는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이 발생할 때는 하나만 준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여러 군데가 부러지더라도 한 번만 한곳 1회 하나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 회사가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제3자 이거 똑같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골절 진단비는 매회 지급하고 같은 상해 원인을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군데에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골절 수술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여건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별표 4의 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별여건의 보험가입 금액을 골절 수술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조의 골절 수술비는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요거는 아까 골절 진단비랑 똑같죠?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받거나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거 사고 나서 내가 여러 부위가 골절이 났어요. 근데 수술도 다 해야 돼. 그러면 골절도 1회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지급하고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가입한 금액만 1회만 지급한다라는 거. 협의가 안 될 때는 제3자의 의견을 따르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것 중요하겠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1절 일반 조항 제6조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이거 성형수술은 안 되죠. 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얼굴이 뭉개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대로 하기 위한 수술은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천적인 기억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하면 병원의 의원,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예. 우리가 이제 치과도 상해 2가 교통사고로 나가갖고 수술하면 상해 수술비 나오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치과 면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생체의 절단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하는 절단과 절제가 없으면 상해 수술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여기 등해라는 걸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삼성 화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자, 상해 수술의 정의, 상해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의 정의는 생체의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생체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이 있어야 된다. 절단 및 절제 조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수술이다. 기억을 하세요. 자, 일행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측고 휴를 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 제1항 수술에서 아래사 흡인, 그다음에 천자 등의 조치, 신경의 차단. 우리가 이제 수술에서 저거 신경의 차단, 요게 그 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주사 맞는 거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수술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잘라 없애는 것.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거고요. 절제는 없애는 거네요. 그리고 흡인은 주사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쪼자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